러스트 언어는 여기 공식 사이트가 rustlang.org이고요. 러스트 언어의 공식 트레이드마크를 이렇게 러스트가 녹인가요? 녹이 쓴 그런 형태고요. 자, 러스트 언어는 비교적 매우 최신에 등장한 언어인데요.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언어인데 이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공식 사이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포먼스, reliability, productivity. 퍼포먼스는 실행 효율, 컴파일 속도 또는 실행 속도, 메모리를 적게 차지한다라든지 가비지 컬렉션을 함으로 인해서 실행 효율이 안 좋은 그런 요소들을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렇게 퍼포먼스를 매우 중요시한 그런 언어고요. 플러스 reliability는 안정성 문제인데요. 안정성이 가장 좋은 언어 중에 하나는 객체 지향 언어 자바 언어죠. 지난번에 얘기했었지만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1년 365일 동안 계속해서 작동해야 되는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운영할 때는 죽지 않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외 처리 기능이 강력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성 문제고요. 프로덕티비티는 생산성 문제죠. 프로그램을 실제 개발하는 속도라든지 디버깅을 매우 빨리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쪽.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언어를 설계했다고 하죠. 먼저 러스트 언어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러스트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네, 여러분들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여러분들이 개발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질의응답들 해서 거기서 이제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할 텐데요. 그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에 가시면 insightsstackoverflow.com에 서베이에 가시면 이 사이트에서는 매년 여러 가지 언어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개발자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어떤 언어를 선호하는지, 어떤 언어가 연봉을 많이 받는지, 각 회사들이 어떤 언어에 대한 스킬을 가진 개발자들을 원하는지 이렇게 다양하게 서베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가시면은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조사 서베이 중에서 most loved, dreaded, and wanted language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그리고 경외로운 내가 원하는 배우고 싶은 이런 언어가 뭐냐에 대한 개발자들의 서베이 조사에서 러스트 언어가 83.5%로 1위를 했다고 하네요. 파이썬이 73%로 2위고요. 여기 스위프트라는 언어도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Go라는 언어, C#, 자바스크립트, SQL 등도 있고 스칼라, 자바, C++, R, 루비 등이 있네요. 이렇게 한 20여 개 언어들에 대해서 가장 개발자들한테 사랑받는 그리고 하고 싶은 이런 언어들의 1위가 러스트 언어라는 이런 통계 조사가 있었고요. 또 하나 서베이 조사 결과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salary and experience by language인데요. 각 개발자들이 대부분 특정 언어로 주로 특정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해서 개발하는 그런 개발자들이 연봉이 높은가라는 그런 조사죠. 물론 이 조사는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1, 2, 3, 4, 5위가 쭉 있네요. 클로저라는 언어가 9만 불, 9만 불로 거의 1억 가까이 되죠. F샵. 그 언어가 8만 불, 스칼라 7만 8천 불, 이렇게 거의 억대 연봉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루비도 있네요. 루비는 7만 5천 불. 러스트 언어가 7만 2천 불로 비교적 꽤 높은 그런 연봉을 받는 개발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언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그래프 형태로 보여준 게 있는데요. 여기 X축은 개발자들의 평균 프로그래밍 개발 연도 몇 년 동안 개발을 해왔는지 8년 이하, 8년에서 9년 사이, 9년에서 10년 사이, 10년 이상 이렇게 각각의 개발자들의 업무 종사 연수에 따라서 연봉을 XY축으로 그려봤는데요.
8, 9년 차 정도 개발을 해왔던 사람들 중에서 연봉이 높은 게 고스칼라네요. 루비도 여기 속하고요. 옆에 러스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8, 9년 정도 매우 숙련된 개발자들, 중급 이상 고급에 가까운 이런 개발자들의 연봉과 그 비교한 표들인데요. C++은 연봉이 한 5만 5천 불 정도로 조금 낮게 나왔네요. 물론 이제 이게 서베이에 조사에 응한 사람들에 대한 통계만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타당한 그런 조사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파이썬의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8년 이하의 숙련도 조금 낮은 개발자들이면서 6만 몇천 불 이 정도 조사가 되었네요. 이렇게 이제 이런 통계를 보시면 요즘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어떤 언어들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또 이제 연봉은 얼마나 받고 이런 것들을 대충 알 수가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러스트라는 언어가 사랑받는 언어이면서 연봉도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언어다라는 것을 스택 오버플로우 조사를 빌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물론 이때 그런 점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뭐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파이썬일지도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자바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어떤 언어를 원하는 개발자를 가장 많이 신규로 채용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바 언어가 1위이고요. 그 다음에 C++, 파이썬 이런 언어가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러스트라는 언어는 연봉은 높지만 실제 잡 포지션, 신규 인력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예, 이제 러스트에 대한 언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영어 위키피디아를 보시면 러스트 언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예, 러스트라는 언어는 먼저 멀티 패러다임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멀티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죠? 네, PL 처음 배웠을 때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네 가지 패러다임으로 분류를 했었죠. 명령형 또는 절차형 언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객체지향, 세 번째 함수형, 네 번째 논리형. 이렇게 고급 언어에는 네 개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어떤 언어들은 이제 명령형 언어이기만 한 그런 언어도 있고요. 포트란이라든지 C 언어처럼 또 자바처럼 객체지향 언어인 경우도 있고요. 물론 루비라는 언어도 순수한 객체지향에 충실한 언어인데요. 근데 이제 멀티 패러다임이란 얘기는 그 두 가지 이상의 패러다임이 섞여 있는 그런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명령형 플러스 객체지향 이렇게 두 가지 패러다임이 섞인 그런 언어죠. 근데 이제 파이썬을 설계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객체지향이라는 특성이 매우 편하고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많아서 명령형 언어에서 객체지향으로 발전해가기 때문에 스크립트 언어도 객체지향 언어로 스크립트 언어를 만들자 해서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 탄생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멀티 패러다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이브리드 언어라고 하기도 하죠. 혼합형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엔진인 것처럼. 근데 이제 최근의 언어들은 그 두 가지뿐만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즉 함수형, 논리형 기능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그런 언어들을 멀티 패러다임 랭귀지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는 그 네 가지 패러다임을 그러니까 편리하고 좋은 기능을 모두 섞어 놓은 그런 형태의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멀티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추가로 이 컨커런스 기능, 여러분 자바나 C++은 스레딩이라고 하죠. 컨커런스 병렬 처리, 스레딩 관련된 기능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급 언어 배우면서 동적 언어, 동적 언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변수의 메모리 할당에서도 스태틱 메모리 할당, 스택 메모리 할당, 스택 다이내믹, 힙 다이내믹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동적 언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메모리 관리 기법이 매우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동적 메모리 할당 기법인데 그게 이제 C++ 얘기하면 힙에서 할당하는 mloc, cloc 관련된 거죠. 뭐 자바나 C++에서는 new로 할당을 하면 delete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delete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함수가 종료되면 또는 자바에서 오브젝트 실행이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메모리 반환을 해주는 이런 기능들도 있긴 한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동적 언어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할당만 하고 반환은 코딩하는 사람이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런 언어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이 매우 편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대신에 이제 메모리 관리를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가비지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서 어떤 a라는 변수를 a는 100으로 사용하다가 y는 땡땡땡 쓰다가 다시 a는 3.14 이렇게 실수로 사용하다가 a는 배열 또는 리스트 형태로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했을 때 맨 처음에 a는 100에 대한 정수값 4바이트 사용했었는데 그 다음에 a는 3.14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실수 메모리로 다시 할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할당했던 정수 메모리 4바이트는 가비지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a를 배열 크기 100개짜리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전에 사용했던 또 이제 3.14가 들어있던 실수 메모리도 가비지가 되는 거고요. 이 가비지가 계속 발생을 하면 이제 메모리가 부족했을 때 가비지 컬렉션을 해야 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내부적으로 매우 메모리 관리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러스트라는 언어는 이렇게 멀티 패러다임이면서 컨커런시 기능, 멀티 트레이딩, 병렬 처리 기능을 잘 지원을 하고 있고 메모리 관리 부분도 기존의 동적 언어들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러스트라는 언어는 신텍스가 기존의 어떤 언어랑 비슷하냐면 C 언어랑 매우 비슷해요. C 또는 C++랑 매우 비슷하고요. 즉 C 언어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러스트 언어를 공부하게 되면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C 언어의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세그멘테이션 폴트 에러가 발생해서 중간에 종료되는,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크리티컬 하거든요. 그게 이제 reliability가 좋지 않다라는 특징인데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memory safety, 즉 reliability를 좋게 만든 그런 C 언어의 단점을 보완한 부분이고요. 또 이제 garbage collection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신텍스는 C++과 비슷한데 ML이라는 언어, 하스켈이라는 언어가 있는데요. 이 언어들과도 매우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직 ML, 하스켈이라는 언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운 적은 없을 텐데 이 언어들은 함수형 언어예요. 오늘 이 러스트 언어 수업 뒤에 동영상 강의로 보게 될 함수형 언어 특성인 거죠. 즉 또 부가적으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러스트 언어뿐만 아니라 최근에 설계된 언어, 고라든지 스칼라라든지 스위프트 이런 언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함수형 언어 기능이 잘 지원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물론 컨커런시나 이렇게 이제 병렬 처리 기능도 잘 지원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어쨌든 러스트라는 언어는 C++에 추가로 함수형 언어 기능이 잘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먼저 그 러스트 언어의 간단한 샘플 소스를 보여드린 건데요. hello world를 출력하는 함수네요. 러스트 언어도 C 언어처럼 메인 함수를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메인 함수로 프린트문만 있는 거죠. 프린트문만 있고, 근데 이제 이 러스트 언어에서는 함수를 항상 fn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하게끔 되어 있어요. fn이라는 메인 함수를 문장 하나만 프린트문만 하나 출력해 본 거죠. 참고로 여기서 print ln은 보통 라인 피드 줄바꿈.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역/n 해서 줄바꿈 문자를 해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불편한 점이 많아서 프린트하고 println 두 가지 문장으로 다 지원을 해주면 내가 줄바꿈을 하고 싶으면 println을 붙이는 그런 언어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또 여기 이제 느낌표를 뒤에 추가한 것은 이건 함수가 아니라 이 println은 함수가 아니라 매크로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즉 러스터는 함수 이름하고 매크로 이름을 명시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수 이름에는 느낌표가 없는데 매크로인 경우에는 항상 그 매크로 이름 뒤에 느낌표를 붙이게끔 이렇게 신텍스가 되어 있고요. 네. 다음 여기 세 개의 예제가 또 더 있는데요. 이것은 팩토리얼 관한 함수거든요. 팩토리얼 관한 함수를 세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한 건데요. 맨 왼쪽의 첫 번째 방법은 팩토리얼 n, 여기서는 i니까 i 팩토리얼이네요. i 팩토리얼 구하려고 할 때 이 형식인자 i의 타입은 콜론 하고서 타입을 주게 되어 있고요. 타입에서 U64는 64비트 정수, unsigned 정수거든요. 하여튼 i 값, 정수값 하나를 받아서 return value는 여기 이 함수 정의 뒤에 하이픈 화살표 형태, 이 화살표 뒤에 타입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return value 타입도 64비트 unsigned 정수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함수 정의 내용은 match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매치 i가 0에 매치되면 1을 리턴을 하고 n이 매치되면 n 곱하기 팩토리얼 n-1로 계산을 했네요. 이 매치문은 여러분들 C 언어에서 스위치랑 유사한 점이 있네요. 스위치, 어떤 값이 무엇이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또 n이면 무엇을 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C 언어 스위치인 경우에 이 익스프레션의 계산 결과가 정수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 n은 정수 0, 1, 2, 3, 4가 아니네요. 그 정수형 상수로 이밸리에이션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상수가 아니더라도 매치가 되는 그런 매치 기능. 이 기능은 논리형 언어의 기능이에요. 논리형 언어의 기능은 그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매치문을 이용해서 리커시브하게 i 팩토리얼을 i-1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그렇게 함수 정의한 예를 보여드렸고요. 예, 이 팩토리얼 계산을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죠. i 값을 받아서 ACC라는 변수를 정의를 하고, 이 러스트에서 변수 정의할 때는 let 문을 사용을 하거든요. let. 그다음에 ACC라는 변수 값을 초기 값으로 1을 주었고요. 여기서 MUT라는 의미는 multiple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이제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는 의미거든요. 즉 ACC에 1이라는 값을 줬는데 이 중간에 ACC 값이 다른 값으로 바뀔 수가 있죠. 이 러스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multiple 키워드가 없으면, MUT 키워드가 없으면 상수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 없다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은 ACC를 1로만 사용을 해야지 중간에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ACC 변수를 처음에 초기부터 1로 주고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n 팩터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값을 바꿔야 되니까 멀티플로 선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변수 선언하는 그 어사인먼트, 배정문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for문의 경우에 이 num이라는 변수를 이 땡땡은 i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for문이 일반적인 for문하고 조금 색다르네요. 파이썬의 for문이랑 유사한 점이 있고요. 예, 그래서 ACC 값이 처음에 1로 초기화됐었는데 2부터 계속해서 하나씩 증가하다가 한 번씩 반복하는 거죠. 2일 때 2를 num에 어사인해서 num을 2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증가해서 3이 되어서 또 3을 곱해주고, 4가 되어서 곱해주고, i가 될 때까지 곱해줘서
이 i가 되면 for문이 종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for문 종료되고 나면 그러면 ACC에 1 곱하기 2 곱하기 i까지 곱한 값이 들어있겠죠. 그 i 값을 그러니까 i까지 곱한 np들 값을 return을 해줘야 되는데 Rust에서 함수에서는 함수 값을 return문이 없어요. C 언어는 return ACC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return문이 없이 그냥 여기에 어떤 값을 써주기만 하면 그 값이 return이 돼요. 즉, 이 함수 정의에서 지금 이 함수 정의에 문장이 몇 개가 있나요? let 문이 있고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for 문이 있고요. 여기까지 구조화된 문장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라고 해요. 여기서 문장은 아닌데 수식인데 ACC가 있죠. 그러면 이 함수 정의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수식의 계산 결과를 return 값으로 해줘요. 이 return 값은 타입이 여기 화살표에 unsigned 64비트 정수로 return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팩토리얼을 for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으로 정의한 예를 보여드렸고요. 또 세 번째 방법은 조금 특이한 방법이네요. 자, i 값을 받아서 1땡땡은 i가 되는 동안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for문에서 여기서는 2부터 시작해서 2, 3, 4, 5, 5 i가 될 때까지라는 반복 연산이었죠. 이 반복을 이제 iterator라고 하는데 iterator를 이용을 해서 1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해 가면서 i와 비교해서 i 값이 되면 반복이 종료되는 그런 iterator인 거죠. 그 동안에 dot product라는 method call을 이용해서 product라는 것은 계속해서 여기 값들을 다 곱해주는 거죠. 즉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i까지 곱해주는 그 결과를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그 자체가 i 팩토리얼로 계산이 됐을 테고 이 값이 return 값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팩토리얼을 recursive 그 다음에 반복문, iterator 세 가지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간단한 샘플 소스를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러스트라는 언어가 이 반복문이 파이썬하고 숙제로 했던 파이썬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겠죠. 이런 아이터레이터의 반복 기능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샘플 소스에 이어서 간략하게 러스트라는 언어의 전반적인 개념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어떤 언어를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 보는 부분이 데이터 타입 부분이에요. 데이터 타입이 기본 자료형하고 컴파운드 데이터 타입, 복합 자료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죠. 기본 자료형 또는 그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라고도 하는데요. 기본 자료형에는 기본 자료형을 내가 선언할 때 어떤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하느냐라는 문제죠. 기본 자료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정수죠. 정수, 실수, 문자. 정수 선언할 때는 signed, unsigned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signed 정수는 8비트 정수, 16비트 정수, 32비트, 128비트 정수까지 있네요. 그래서 부호가 있는 정수값은 8비트 정수는 i8, 16비트 정수는 i16, 128비트 정수는 i128 이렇게 타입을 선언을 하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부호가 없는 unsigned로 할 때는 i 대신에 u를 이용해서 u8, unsigned 8비트, unsigned 16비트, unsigned 128비트까지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정수 숫자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C어랑 조금 유사한 점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정수 사용하듯이 사용해도 되는데 16진수 헥스는 0xff 이런 식으로 8진수인 경우에는 0, 5, 7, 7 이런 스타일로 2진수 상수를 표현할 때는 0b 10진수 부분은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런 세세한 것은 여러분이 필요하면 찾아보시면 되고요. 바이트로 표현할 때는 unsigned 8비트 정수로 표현할 때는 b 문자 a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정수 부분이고요.
실수 부분은 아까 정수가 I 또는 뭐 U로 시작했었는데 실수는 이제 32비트 실수하고 64비트 실수가 있어서 32비트 실수는 F32, 64비트 실수는 F64로 정의를 하고요. 볼린 타입이 있는데 볼린 타입은 볼로 정의를 하는데 볼린 타입은 참거짓 두 가지 값만 같잖아요. 그래서 참일 때는 true라는 상수를 사용을 하고요. 거짓일 때는 false라는 상수를 사용을 하죠. 문자 타입은 차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고요. 참고로 이 차 타입은 네, 요즘 최신 언어들은 유니코드 기반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4바이트 유니코드로 임플리멘트를 하고 있어요. 즉, 차 타입은 4바이트로 구현이 되고 유니코드를 저장하는 거죠. 유니코드 레인지를 참고로 써놨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렸네요. 실수 정의한 예인데요. 메인 함수에서 x라는 변수를 2.0으로 추결을 했는데 디폴트로 F64인가 보죠. 만약 32비트 실수로 정의하고 싶으면 let 변수 이름 y라는 변수 이름 콜론 하고서 타입 이름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디폴트로는 64비트 실수니까 나는 32비트 실수로 할 거야. 그럴 때는 콜론 F32라고 해주면 y가 32비트 실수로 선언이 되고 초기값을 3.0으로 줘봤네요. 그래서 이제 let 문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을 스페시파이하는 명시하는 방법을 소개를 했죠. 자, 다음은 이제 컴파운드 데이터 타입인데요. 튜플 타입을 제공하고 있고요. 튜플 타입은 멀티플 어사인먼트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TUP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초기값을 500, 6.4, 1 이렇게 세 개의 값 튜플로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변수를 이용해서 x, y, z는 2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x에는 500, y에는 6.4, z에는 1이라는 값이 어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본 거고요. 이 점에서는 이제 파이썬이랑 유사한 점이 많네요. 즉, 파이썬에서는 타입이 다른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열하고 리스트 차이가 뭐죠?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타입의 값들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열이라고 하는데, 즉, 이 경우에 정수 500, 실수 6.4, 정수 1 이렇게 정수 실수가 혼합된 것을 배열로 만들 수 있나요? 그건 배열 개념에 맞지 않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배열이라는 것은 homogeneous values, 즉 한 가지 타입의 값들을 여러 개 저장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 배열이에요. 따라서 파이썬에서는 배열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리스트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왜? 이 타입이 다른 것들을 배열처럼 쓰는데 그건 배열의 개념에 어긋나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러스트에서 배열은 이제 homogeneous values, 즉 여기서는 integer 배열 A를 선언을 해봤네요. 이렇게 C 언어랑 유사한 점이 있죠. 변수 선언하면서 값을 정수값을 5개를 줬어요. 그러면 정수 배열로 되는 거고요. 이 배열 A의 크기는 자동으로 크기가 5가 되겠죠. 근데 이제 내가 직접 이 배열의 타입을 정의하고 싶으면 자, A라는 배열을 콜론 타입을 줄 수가 있는데요. I32, 32비트 사인드 정수 세미콜론 5 그러면 크기는 5로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라인처럼 한 것은 첫 번째 라인처럼 한 거하고 동일한 배열 선언 및 초기화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구조체도 있는데요. 구조체는 C 언어랑 매우 유사하네요. struct라는 키워드를 이용하고 rectangle이라는 구조체를 선언해 봤어요. 이 필드로 width는 unsigned 32비트 정수, height도 unsigned 32비트 정수 두 개의 필드를 가진 rectangle를 정의를 해봤네요. 물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서 이제 사용할 때는 rect1이라는 변수를 방금 정의했던 rectangle 구조체
타입의 변수로 선언을 하고 width에는 값을 30을 주고 height는 값을 50을 주는 그 예이고요. 출력해봤고요. 네, 이렇게 컴파운드 타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음에 벡터라는 타입도 있어요. 예전에 고급 언어들이 가장 아쉬운 기능 중에 하나가 벡터였어요. 벡터 연산, 또 이제 집합 연산 이런 게 없어서 벡터 관련된 거, 집합 관련된 연산을 하려면 상당히 각자 개발자가 직접 사용자 정의형 타입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요즘 최신 언어들은 이런 집합이나 벡터 관련된 이런 컴파운드 타입을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러스트에서도 벡터라는 타입이 있는데요. v라는 변수를 벡터 타입으로 했고 초기 값으로 1, 2, 3, 4, 5, 5차원 벡터가 되겠네요. 이 벡터가 이제 5차원 벡터에 대해서 여기서는 v2면 0, 1, 2, 3이라는 값, 3이라는 값만 따로 third라는 변수에 32비트 signed integer로 가리키도록 포인터로 가리키도록 이렇게 선언한 그런 이해고요.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 v라는 벡터를 여기서는 여기 콜론 하고서 타입을 생략했죠. 디폴트로 해서 실제 값을 주었기 때문에 벡터 타입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변수가 그 벡터로 만들어질 텐데요. 여기서 이제 명시적으로 벡터 i32 타입이다. 그리고 이렇게 new의 객체지향 형태죠. new라는 오브젝트 생성 기법에 의해서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하고 거기에 값을 1, 푸시 메서드를 이용해서 1, 2, 3 이 위에하고 똑같이 하려면 4, 5까지 해주면 위에하고 똑같이 되겠네요. 그리고 스트링 타입도 있는데요. 스트링 타입도 이제 객체 형태로 되어 있네요. string의 new 여기서 multiple로 변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s라는 스트링을 선언을 했고요. s라는 변수를 그래서 이 s에 initial contents라는 값을 assign 하려고 하는데 toString method를 이용해서 assign 해야 된다고 하네요. 네, 또는 이제 from to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hello라는 string을 string object string 객체로 안녕하세요를 어사인하는 그런 예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벡터와 스트링 타입을 얘기를 했고 파이썬에 보면 연관 배열이 있잖아요. 연관 배열이 매우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요즘 최신 언어들은 대부분 다 연관 배열을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연관 배열을 이용해서 해시를 구현을 하는데요. 러스트에서는 해시맵이라는 키워드로 연관 배열 타입이 지원되고 있는 거죠. 이게 해시맵. 여기서 이제 멀티플로 scores라는 변수를 해시맵 연관 배열로 만들어서 blue라는 키 값으로 10을 주고 yellow라는 키 값으로 50을 주는 그런 예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위에서 정의한 내용과 동일한 방법이 이 아래. 먼저 let field name이라는 변수, field value라는 변수를 string으로 favorite color blue 이 string으로 줬네요. 그런 다음에 이 map이라는 해시맵을 생성을 해서 map.insert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field name, field value에 favorite color, favorite value가 있었죠. 그래서 field name하고 field value를 지정을 해준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이 이 위하고 동일하진 않네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여기서는 필드명을 필드명에 대한 키 값은 줬는데 필드 네임, 필드 밸류로 설명을 잘못했네요. 여기서는 이 내용이 아니고 키 값을 favorite color를 필드 네임 키 값으로 주고 그 키에 해당하는 value를 blue라는 필드 밸류로 준 그런 예를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해시맵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고요. 포인터 타입도 있는데요. 이 포인터 타입을 러스트 언어에서는 스마트 포인터라고 해요. 포인터 타입이 주로 이제 링크드 리스트 만들 때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좀 복잡해서 간략하게 키워드만 얘기를 했는데
박스라는 템플릿.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generic function, 템플릿 클래스, C++의 템플릿 클래스에 해당하는 에이다의 generic procedure 또는 generic function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generic function, 템플릿 클래스에서는 타입을 명시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타입을 int 타입으로 하면 int 타입이 만들어지는 거고, char 타입을 주면 char 타입이 만들어지는 거고, 뭐 배열 타입을 주면 배열 타입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이제 이 타입 부분이 아직 명시되지 않은 것을 대문자 t로 표현을 했고요. 이 박스, 뭐 rc, dref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포인터 타입을 구현하는 그런 포인터 기능도 있다라는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그 예네요. 함수를 정의했는데 generic procedure, generic function, generic function으로 여기서 largest라는 펑션을 정의한 예인데요. 여기 타입 부분은 아직 명시가 되지 않은 거고요. list라는 인자를 t라는 타입으로 받을 거고요. return value도 t라는 타입으로 이렇게 template generic function을 정의를 한 거고, 이 generic function을 여기서 이제 실제 사용할 때는 largest를 콜하죠. largest를 콜할 때 여기서 이제 타입으로 number list를 줬죠. number list는 벡터네요.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 함수가 생성이 되겠죠. 그 결과를 리설트로 받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버스트 언어에서는 이렇게 generic procedure를 지원하는 특징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trait라고 하는 건데요. trait도 러스트뿐만 아니라 고라든지 다른 최신 언어들에서도 지원되는 기능이에요. 이 trait라고 하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자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바에서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그 인터페이스랑 유사해요. 자바의 인터페이스는 세부적인 내용이 정의되지 않고 껍데기만 정의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는 껍데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임플리멘트 부분은 이제 함수 이름만 있고 함수의 body, 함수 내용이 없을 때 함수 내용을 정의해주는 부분을 임플리멘트라고 하죠. 이제 이 러스터너의 트레이트의 예를 보면 트레이트 summary라는 이름의 트레이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이 summary라는 트레이트 안에는 펑션이 두 개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summarize author라는 함수하고 summarize라는 함수하고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예, 이 두 번째 summarize라는 함수는 이 정의가 이미 되어 있죠. format이라는 문장 매크로로 이 기능을 실행하도록 즉 함수의 body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비해서 이 첫 번째 함수 summarize author는 함수의 정의 내용이 없죠. 프로토타입만 있고 말이죠. 이렇게 함수의 정의 내용이 없어도 되는 그런 그러니까 조금 전에 generic procedure, 템플릿 클래스랑 약간 유사한 점도 있어요. 미완성인 부분이 있는데 미완성이 있는 부분을 trait, interface라고 하고요. 이 함수에 대해서 이제 함수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의를 해줘야 될 거예요. 바디에서. 그 부분을 implement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implement summary for tweet이라고 해봤네요. 그 tweet이라는 걸 위해서 summary 부분을 implement한 부분인데 이 아래 부분을 먼저 보시는 게 낫겠네요. 자, 트윗이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트윗은 트윗으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트윗은 이 트레이트 썸머리를 이용을 해서 트윗을 정의를 한 거고요. 근데 트윗을 정의할 때 부족한 점이 뭐였죠? 이 트레이트 썸머리에서 첫 번째 함수 summarize author에 대한 body 부분이 없었어요. body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트윗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려면 이 summary를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 그대로 가져다 쓰는데 아직 미완성된 부분, 이 summarize author에 대한 함수의 body 부분을 완성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윗이라는 것은 summary trait를 이용을 해서 미완성인 부분을 보충해서 완성을 한 그런 오브젝트가 되겠네요. 이
클래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 TV 타입이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네. 클래스가 이제 타입이랑 동격이니까요. 그래서 이 트윗 타입으로 소문자 트윗이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만들면서 각각에 대한 값들을 세팅을 해줬네요. 그러니까 지역 변수들을 같이 선언을 했네요. 유저네임은 string, 컨텐트도 string 이렇게 어사인을 해줬고요. 등등 이렇게 트레이트를 기능을 지원한다라는 특징이 이제 자바의 인터페이스랑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네, 다음은 이제 제어문인데요. 제어문에는 조건문하고 반복문, 즉 if문, loop, for, while 문 등을 러스트 언어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뭐 if문은 여기 왼쪽에 예를 보는 것처럼 C 언어의 if문이랑 매우 유사해요. if 물론 이제 괄호가 없다라는 점이 다르긴 하죠. 고 언어도 그런데 요즘 최신 언어들은 C 언어 스타일이면서 이 조건식 부분의 괄호를 없애버렸어요. 대신에 반드시 중괄호 열고 닫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C 언어는 문장이 하나인 경우에 중괄호 열고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 대신에 이 조건식 부분을 소괄호로 둘러쌉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이 소괄호 쓰는 게 너무 불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조건식 부분의 소괄호를 없애버리고 문장이 하나인 경우에도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하게끔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추세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C나 if면 비슷한데 첫 번째 조건식에 대해서 print는 있고 두 번째 else if, else 이런 신텍스 형태로 조건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건문 부분이 C 언어에서도 저기 3학년선자가 있잖아요. 3학년선자 기능이 C 언어에서는 조건문하고 별개인 것처럼 신텍스가 되어 있는데 이 러스트에서는 3학년선자를 if문으로 했어요. 즉 C 언어에서는 3학년선자가 연산자이고 if문, if문인데요. 문장하고 연산자는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문장하고 연산자는?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사칙연산, 덧셈, 곱셈, 나눗셈, 연산 결과, 수식의 결과가 항상 있는 게 연산자고요. 문장이라고 하면 if문, 리턴 값이 있나요? 없어요. 문장이라고 하면 계산 결과가 아니고 그냥 실행을 할 뿐이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러스트에서는 if문, for문에도 모두 다 리턴 값이 있어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결과를 리턴 값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리턴 값을 부여하면서 이제 3학년선자를 별도로 그 신텍스를 구성을 할 게 아니라 이 부문을 이용해서 if 여기서 컨디션 값을 불린다고 해서 true 값을 줬네요. 그래서 이게 true가 될 텐데요. 3이 되면 값이 5. 그냥 5인데도 중괄호가 있네요. 조금 전에 중괄호가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이 조건식 부분에 소괄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 문장이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중괄호 안에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이면 5, 거짓이면 6라는 스트링을 리턴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if문을 이용해서 3학년선자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반복문 중에서 루프문을 얘기를 한 건데 루프문은 무한 루프예요. 그래서 루프,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까지가 무한 루프를 계속 도는데 물론 이제 무한 루프를 돌게 할 수는 없겠죠. 중지시키려면 여기서는 카운트 값을 처음에 0에서 1씩 증가하면서 if문에서 카운트 값이 10이 되면 브레이크문에 의해서 루프를 벗어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무한 루프를 기능할 수 있는 루프라는 반복문이 있고요. 물론 for while 문도 있죠. for while 문은 생략했네요. 그 C 언어랑 유사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match라는 문장인데요. match라는 문장을 앞에서도 간단히 설명했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복잡한 예를 하나 들어봤어요. 여기서는 이놈 타입으로 US 스테이트, 알라바마, 알래스카 기업값이 있고요. 코인 타입으로 페니, 니클, 다임, 펄터, US 스테이트 좀 복잡한 형태가 있네요. 이놈 타입인데 우리 C 언어에서는
0, 1, 2, 3, 4 정수값에 해당하는 것만 부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기능도 있지만 쿼터라는 놈은 마치 함수인 것처럼 US 스테이트 이 중에 하나의 값이 오면 이렇게 완성되는 이런 형태의 이놈 타입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놈 타입 두 개를 정의를 하고 여기서 이제 매치문을 이용해서 코인이라는 값은 이 value in cents의 함수의 인자로 값을 코인 값을 받아서 이 코인 값이 penny이면 2를 리턴하고 nickel이면 5를 리턴하고 dime이면 10을 리턴하는 그리고 quarter state 값에 해당하는 경우는 프린트를 하게끔 그리고 25를 리턴하는 이런 매치 기능이 스위치문과 유사하지만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문장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 러스트라는 언어는 멀티 패러다임 언어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객체 지향 기능도 있고요. 객체 지향 기능의 특징들이 인캡슐레이션, 이네리턴스, 폴리모피즘. 폴리모피즘은 오버로딩이죠. 연산적 오버로딩, 함수 오버로딩, 다이내믹 바인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함수형 언어의 기능으로 아이터레이터라든지 클로저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논리형 언어의 기능으로 패턴 매치 기능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요. 추가로 요즘 병렬 처리,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위해서 컨커런스 기능으로 스레드라든지 메시지 패싱, 채널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러스트라는 언어를 실제 공부를 해보고 싶으면 이 play.rustlang.org를 방문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기본적으로 간단한 헬로 월드 출력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팩토리얼 함수 하나 추가해서 얘들을 만들어 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메인을 실행할 테니까요. 헬로 월드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으로 팩토리얼 O 팩토리얼을 계산해서 매치문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을 출력하는 여기 헬로 월드 O 팩토리얼은 120 맞죠?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 사이트에서 여기서 직접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서 여기서 run 하면 컴파일하고 실행까지 해주거든요. 여기서 이 사이트에서 러스트 언어를 직접 공부를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러스트 언어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실습을 해봐야 될 텐데요. 거기 가장 좋은 사이트가 rustlang.org 메인 페이지에서 doc.rustlang.org의 그 메인 페이지에서 링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Rust 북 페이지를 보시면 이 좌측에 Chapter 1, Getting Started, Chapter 2, Chapter 3, Chapter 3에 보면 Data Type, Function, Command, Control Flow 이런 것들이 있죠. Chapter 4, Chapter 5 이렇게 쭉 패턴 매치 기능이 꺼내 있네요. 이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예제 문장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직접 스스로 공부하면 되겠네요.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책도 있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 renther.github에 보면 한글 러스트 매뉴얼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면 더 쉽게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개를 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C 언어하고 러스트 언어하고 유사한데 어떻게 다른가를 보시려면 이 사이트의 정리가 PDF 파일에 정리 잘 돼 있어서 링크를 걸어준 거고요. 러스트 언어에 대한 소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비교적 잘 돼 있는 그런 문서들이 있어서 소개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러스트 언어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